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자, 와일더 펜필드라는 캐나다의 유명 신경외과 박사의 뇌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뇌를 그린 지도. 뇌에 영향을 주는 신체 부위를 그린 건데 거기서 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손이라고 밝혔다고 하는군요. 네, 그만큼 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건강의 척도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루 한의사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강민환 손금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인 김민숙 씨. 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모신 분 중에 가장 수염이 기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 저희가 환영을 하겠고요. 네네. 자, 손이 뇌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체 부위다라는 연구 결과 와일더 펜필드라는 네. 캐나다 유명 신경외과 박사가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손 굉장히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한의사께서도 매번 얘기하시죠? 네, 네. 그 와박사가 이제 뭐 와박사. 우리가 모르는 거를 뭐 혼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인간이 영장류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 중에 손을 가장 자유자재로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사용하는 네, 그런 네. 동물 중에 하나고요. 이제 거기 그 와박사의 그 뇌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손을 지배하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 네, 네. 그래서 손을 지배하면 뇌에 이제 손이 자극을 주면 머리에서도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게 이제 의미가 있고요. 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작은 그리고 섬세한 뭐 이런 그리고 창조적인 이런 그 작업들이 네. 이제 인류가 진화하고 좋은 쪽으로 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석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돌을 깨서 쓰다가 이제 네.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갈아서. 쓰는데 어. 사실은 그 잘 다듬어지는 돌은 도구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손재주가 좋은 존재함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그 아주 멋지게 생긴 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사실 멋지기만 하고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섬세하게 한 대신에 그게 너무 딱딱하면 그렇게 안 그렇죠, 갈아질 그렇죠. 거죠. 그래서 손이 그만큼 인류의 그 진화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네, 그런 네. 그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손으로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통 한의학에서는 이제 손의 물리라든지 네. 그러니까 네. 손에 이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이라든지 혹은 이제 손의 특정 구역. 특히 이제 이 엄지 손가락 이 밑에를 이제 폐의 구역이라고 하는데 네, 네. 보통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나 혹은 실제로 아기들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아기들 감기 걸렸나 안 걸렸나 감기가 걸렸다면 어떤 감기를 걸렸을까 이걸 볼 때 이 엄지 손가락 이 부분 어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제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추우면 새파래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파래지면 이건 몸이 차가워지면 파래지고 열이 나면 빨개지고 또 아주 뭐 염증같이 심한 고열이 나면 새카맣게 이렇게 까만 그 핏줄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손의 상태라든지 색깔을 네. 보고 알 수가 있다. 손의 이런 상태로 말씀이신 이제 거예요. 잘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 선생님, 손에는 색깔을 구별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손금도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민현 선생님, 손금으로도 건강을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네, 손금은 일종의 경험 과학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손금에 나타난 특징을 보고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의 결과들을 네, 네.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풀어보는 것이 바로 그 기운의 수상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수상학은 인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약 3,000년부터 네네. 오늘에 이어왔다라고 그래요. 네. 오늘날처럼 의료가 발달이 되었을 때도 네네. 뭐 의료로 충분히 서비스를 받지만은 네네. 그 옛날에는 이 손금을 털어서 네. 통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네. 질병 네. 이런 부분들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강 전문가께서는 손금은 어느 정도나 보신 거예요? 몇 년 정도? 오래 보았죠. 그러니까 몇 년?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금 보기 시작한 후로 수염을 한 번도 안 깎으신 것 같으세요. 그죠? 예. 예. 자, 이 손금에 대한, 손금 건강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다시 네, 네.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 네. 자,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 손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걸 좀 정확하게. 네, 얘기해 보통 주시죠. 이제 손에 대해서 이제 뭐 아까 보셨듯이 이제 아주 네, 네. 전문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영관이라고 해서 부분은 전체를 반영하고 또 전체는 부분에 이제 투영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에 의해서 이제 뭐잘 아시는 수지침이라든지 혹은 네. 이침이라든지 뭐 이제 족부반사구라고 해서 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이 손금인 거죠. 예. 손인 거죠. 네. 그래서 손에 보면 이제 손을 이 손바닥으로 볼 때 네, 이게 이제 이게 바닥이에요, 얼굴이고요. 이쪽이. 예, 예. 이쪽이 이제 얼굴이고 양쪽 발이고 약간 자세가 좀 야하긴 하지만 양쪽 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심폐, 뭐 대장, 이 내장. 그러니까 손바닥 쪽에는 이제 내장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신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전부 다 손을 있다고 펼쳤을 보는 때. 거죠. 네, 예. 그죠? 예. 예,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고요. 그러니까 얼굴이고요. 뒤를 딱 예, 돌리면 뒤로 돌리면 이제 손등이죠. 가운데 손가락이 이제 역시 척추를 똑같이. 의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끝에 손목뼈 있는 데가 이제 네. 골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 네. 이제 이 손바닥 안에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질병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증상들이 좀 보인다. 이제 이런 근거에서 이 손바닥 가지고 이제 의학에 일용하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넬에 손바닥, 손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디와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드렸지만 딱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딱 서 있을 때 네. 우리는 네. 이제 팔은 2개, 다리가 2개 있지만 그거를 엄지와 새끼로 하고 나면은 다 똑같은 사람의 신체 부위로 쭉 예. 내려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손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면은 정말 자궁이 안 좋을 때는 이 자궁 부분의 이 부분을 만지면은 아픕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이 좀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전제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한의학에서 진단하는 아주 작은 분야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게 모든 것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맥진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네. 하나 만져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손이 이 뇌에도 네.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뇌하고 우리 몸의 이 여러 부분들은요 네. 서로 이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이나 이런 촉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또 지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머리에다가 주고요. 머리에서는 다시 그걸 받아서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네. 여기에 이제 그 말초혈관이라든지 혹은 뭐 그 신경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네, 손바닥에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보통 한 70% 이상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들이 이제 뇌에 서로 상호 주고 받으면서 이제 네, 가게 네. 되는데 실제로 요즘 나온 그 논문들을 보면요.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의 특정 부분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손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자, 손이 보내는 우리 몸에 건강 적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요걸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허리, 네모 쥘 쥘 때 때. 불편하다. 허리, 주먹 쥘 때? 한번 뜯어볼까요? 네. 허리? 이거 다른 거 맞네. 맞네요. 주먹. 쥐는 거는 주먹이잖아요. 쥔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네. 주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허리가 아까 우리가 앞뒤를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네네. 이제 이게 머리고 이렇게 예. 이제 등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손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먹을 쥐게 되면 손목을 중심으로 해서 꼭 네. 힘이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시그널이 이쪽에서 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주먹을 쥘 때 좀 불편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많이 하시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 보면 허리가 뻣뻣할 때 이제 손목이나 이렇게 손 등 쪽이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다만 거꾸로 이게 늘 손을 쥐면 네. 손을 쥐어서 불편하면 무조건 허리가 아픈 건 아닙니다. 네. 거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뭐 그렇죠. 골반도 있을 예, 테고 뭐 예. 여러 가지가 있기 예, 때문에 예. 다시 좀 잘 살펴봐야 예. 되는 부분들도 자,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영화 배우 김보성 씨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허리는 정말 튼튼하신 분이네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반대로 네네. 허리가 안 네. 좋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주먹 잼잼 이런 거를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손목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리고
손 마사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중에서도 특히 그 허리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구들을 좀 잘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러면 도움이 네. 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예, 갑상선. 갑상선인데요. 뭐 주머니 가는다? 네, 예. 뭐 한번 뜯어볼까요? 갑상선이 아까 세 번째 손가락 아니었어요? 갑상선이 네. 위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네. 늘 그 자리에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엄지만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뭐 그게 딱 똑같으면 저희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사실은 엄지면은 이게 발이었잖아요. 네, 네. 오.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은 이 엄지의 마디가 좀 얇아진다. 네. 이제 대체로 그 갑상선 환자들이 손마디들이 끝으로 좀 얇아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엄지 쪽으로 네.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지표로 물론 요새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 기능 뭐 항진 이런 것들은 대체로 호르몬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요. 그렇지 않거나 혹은 이제 임상적으로 하나의 지표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이제 손목이 특징적으로 특히 손가락 마디가 특히 엄지 손가락 마디가 좀 가늘어지는 성향이 있는 게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체 부종. 하체 부종. 뭐가 엄청 기네요. 저 이거 하체 맞출 부종.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예요? 제가 하체 부종이 좀 있는 편인데 네. 제가 엄지 손가락이 뭉뚱한 편이거든요. 네. 여기에 진짜 지금 그러네. 글자 수가 5개니까 맞지 몰랐는데 않을까요? 엄지가 굉장히 못났네요. 그러니까 엄지가 하체 작네. 부종은 한번 5 손가락 모두 뭉툭하다. 네. 아니겠죠? 아. 손가락. 일단 한번 뜯어볼까요? 열어볼까요? 네, 그거는 이제 앞서 보셨던 진짜 엄지와 소지. 예, 그거 네. 앞서 보셨던 이제 이 양쪽 다리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진짜 맞아떨어지는 네, 거예요. 다리가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척추, 네. 그다음에 양쪽 손, 그다음에 예. 이제 다리니까 이게 아무리 건강 정보도 중요하지만 손가락 좀 조심해 주세요. 예, 그 지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네. 그 엄지와 소지가 이제 네. 좀 통통해지고 실제로도 약간 이렇게 쥐릴 때 좀 네. 거북하고 이러면 네. 이제 그 부종이 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지와 소지, 새끼 손가락 쪽에 이제 약간. 좀 이 감각이 좀 이상하고 부은 것 같다. 뭉뚱하다는 거는 그 부었다는 네, 거죠. 그런 의미. 아니 왜냐면 저 뭉뚱한 최혜정 저는 씨는 사실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그러니까 엄지가 모양이거든요. 뭉뚱하네요. 네. 원래 타고나기를. 이거는 네, 괜찮은 이제 거죠. 그런 성향이 있다고 이제 좀 네. 플러스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잘 붙겠다. 누구나 다 이 소지가 그러니까 엄지하고 소지가 좀 뭉뚝하다고 해가지고 네. 다 붙는 건 아니지만요. 네, 네, 네.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붙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심장입니다. 머프루다.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심장병 있는 친구들은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입술이 파래집니다. 네. 저거는 하지만 손이 보내는 건강 그 오늘 지금 바닥이 그러네? 아니, 손 근데 왜 손이지 이게? 볼까요? 보통 입술이 파래져요. 네, 일단 한번 자,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손톱이 네. 맞다. 손톱이. 그럼 입술과 하는데 내가 손톱인가 보네. 네, 그러니까 어. 이 입술이 이 혈관이 충분히 풍부해가지고 이제 네. 붓잖아요. 손톱도 여기 그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데가 손톱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네요, 입술이.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손톱에 해당하는 데가 입술이라기보다는요. 네, 이제 네. 입술처럼 혈관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심장이 약하면 구석구석까지 피를 잘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입술이 이제 파래지기도 하고 손톱이 네. 파래지는 그런 사인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손톱이 푸르면 이 심장이 안 좋을 수 있는 건데 손톱이 하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톱은 핏기가 하얀 거 좀 아니에요? 덜 가는다는 좀 약간 의미에서 그건 이제 좀 핑크빛보다는. 빈혈이 있다 이렇게 보죠. 특히 아. 손톱을 이제 끝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네네. 눌렀다가 딱 띄었을 때 이 다시 회복되는 그 속도가 아주 늦으면 그런 이제 저희가 빈혈을 의심하는 한 증거로 보기 때문에 네, 네. 의사 선생님들이 눈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네, 네. 요새 이제 여자분들이 화장을 많이 하셔서 눈 이렇게 만지는 걸 이렇게 싫어하셔서 네, 네. 저희는 가끔 이렇게 손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네. 그 외에 처음에 여자하고 미팅하거나 이러면 저는 이제 아주 오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아까부터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금 보여달라는 경우 많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남녀나 모르는 분들과 뭔가 교감을 할 때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게. 손금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쉽게 다가가고 네. 이 저희 손을 아무 남자에게나도 그렇죠. 잘 주게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손바닥의 네. 건강과 손금의 이런 네. 한의학적인 영향이 어떻게 뭐 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전가요?
한의학적으로는. 한의학적으로 네.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손금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동의보감 내경편과 잡병편에 보면은요, 이제 손금이 없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증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금이 이제 평상시에 이 손이 움직이고 또 그 어떤 습관 뭐 이런 거 또 선천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손금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네. 이 손금이 없어지면 심포 그러니까 심장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경락이 심포인데 이게 없어질 정도로 이게 부어버리고 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손금이 어디가 있고 이거보다도 손금의 상태를 보는 네, 거죠. 손금의 네. 상태가 없어졌다 이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네. 두려운 한 예. 증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손금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손금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체크하는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걸 잘 몰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자, 지금 준비가 돼 있죠, 판넬이? 네.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네. 카메라를 잡고 네, 있어요. 손금. 예. 네. 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좀 우리 네. 손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예, 더 예, 편하시죠? 예. 아, 그린 그러실 수도 손금보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남녀노소를 네. 막론하고요. 네. 예, 누구나 이 3대 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3대 손금은 이 감정선이라고 감정선. 하는 것과 네. 두뇌선이라고 하는 것과 네. 생명선이라고 하는 이 손금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손금. 생명선은 저도 알아요. 이게 밑에까지 와야 밑으로 오래 산다 이런 내려가는 얘기 거예요, 하잖아요. 밑으로. 네. 예. 예. 그건 진짜 깁니다. 그런데 이 각 부분에서 이 엄지와 인지 사이에서 시작해서 이 손바닥 밑으로 네. 수경선 가까이 이렇게 오는 선을 두뇌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뇌선의 특징은 이 뇌신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뇌신경. 요 손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밑으로 것은 가는 거. 생명선이에요. 예. 이 생명선은 이 소화기 계통 쪽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오래 살기가 참 힘듭니다. 아, 그래서. 이 소화기 네. 계통 쪽은 네. 다른 장기들과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선의 소화기에 대응하는 장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감정선은 손가락 밑부분에서 손등 쪽에서 인지와 중지 사이로 이렇게 네. 흘러가는 어. 이러한 손금인데요. 감정선이니까 이제 이게 심장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이 네, 감정선은 네. 다른 말로 애정선이라고도 오. 해요. 그래서 심혈관 기관 쪽이라든가 네. 비혈 순환 기관 쪽을 담당하는 이러한 손금이 되겠습니다. 이 손금들은 분명하고 굳고 선명해야만이 건강한 손금이고요. 네. 또 이러한 손금들에 각 대응하는 그러한 장기가 이게 분명하고 확실했을 때는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야, 네. 생명성이 길어야 오래 살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비춰볼 때, 예. 생명선은 소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잘 못 먹으면 오래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연관이 좀 있고. 맞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선의 굵기라든지 길이가 관련이 있는 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손의 길이나 예. 굵기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맞죠. 아. 예를 들어서 생명선이 네네. 지나치게 짧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선을 끌어가는 길이 어느 정도 가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네네. 네. 또 생명선이 중간에 가서 끊어져 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이염을 나타낼 수 그러면 있는 선생님, 부분이죠. 선명하고 굵은 손금이 건강한 손금이다 말씀하셨으면은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손금은 어떤 모양입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약간 끊어진 것도 있고. 예, 건강하지 않는 손금들은 이 손금 자체에 네. 네. 손금 자체에 이러한 손금이 있는데 네. 중간에서 이렇게 갔다가 뚝 끊어져요. 이런 손금이 건강한 손금이 아니고요. 네. 또 어떤 손금들은 이렇게 쭉 왔다가
중간에서 마름모골 모양을 만들어서 그 사이를 비워놓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선 문형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한 손금이 네. 건강에 좋지 않는 손금이고 네, 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예.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좀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물어보셔도 되는데 먼저 물어보셔도 제가 드렸고요. 예.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네. 해드릴게요. 이와 같이 우리 손에는 수많은 손금들이 있고 그 손금에는 대응하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손금은 아까 제가 생명선이라고 했었죠. 네네. 생명선의 이 부분. 이 부분에 만약에 주름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목이 칼칼해지게 되고 갑상선 쪽 아마 그 김미숙 선생님이 아마 이 부분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정말 이 부분이 약간 한번 그 부분을 이따 예. 다시 한번 판넬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이제 김미숙 씨의 손금을 우리가 대표로 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사진을 찍었죠.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예. 저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거 보시라고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설명. 네. 예. 이 부분은 네. 이제 위장이나 12지장. 12지장인데요. 이 부분은 스트레스하고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요, 지금 이 선은 깔끔한데 여기에 잔금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쳐지게 돼요. 아니면은 이게 좀 얇아져요. 아니면은 이게 구부러져요. 이럴 때는 이 자리에 위장이나 12지장이 나쁘게 되니까 소화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생명선이 쭉 있는데 그거를 4등분한 거예요, 그죠?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위장, 예. 세 번째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은 간이나 담이나 췌장이나 소장. 소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약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현우 씨 보세요. 예, 요게 힘들어하기 완전 힘찬데요? 때문에 분명-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요, 네. 이런 부분들은 같이 무너져요. 아. 간이 무너지게 되면 예. 그래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 마지막 부분이 저는 신경이 굉장히 거슬리네요. 이- 죽음의 선. 이 마지막 부분은 네. 남성이고 여성이고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 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요. 신장 쪽, 네. 비뇨기 쪽, 네. 대장 쪽 이런 부분들을 좀 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네.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이후에 대부분 나이가 들고서 네.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자궁이나 방광 쪽에 신경을 잘 안 써요. 네. 그런데 오히려 더 신경을 쓰셔야 네.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우 씨, 네. 저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뭐요? 저 손금도 윗부분이 머리이고 음. 아랫부분이 음. 아래쪽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 생명선에서 갈 때 보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요 손금은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아,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데요. 네. 여기도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잘 그러네요. 보시면은 네.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신장만 빼고는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대장, 비슷하네요. 생식기, 아. 비뇨. 예. 예. 대신에 신장은 가운데로 들어와 있죠. 예. 그리고 예. 이 부분은 가슴, 폐, 유방. 아. 예. 거의 비슷하게 되어 비슷한 있죠. 부위다, 위치가. 예. 예. 그래서 여기는 가슴, 폐, 유방 아. 그리고 간, 담, 신장, 췌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아. 이 부분이 끊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아. 여기에 삼각형이 생긴다라든가 네네. 사슬 모양이 생긴다라든가 네네. 아니면 방해선이 많이 생긴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쪽에 건강에 네. 무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선은 세 개로 나뉘고 네, 그다음에 네. 생명선은 네 개로 나뉘는데 생명선의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감정선의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질문인데 예. 우리는 손금이 딱 태어났을 때 손금을 보고 어떻게 된다라는 걸 좀 예측하기도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의하면은 살면서 손금이 변한다는 얘기시네요. 예를 예, 들어서 맞- 뭐가 안 좋으면은 네 번째 부분이 좀 쇠약해지고 네. 희미해지고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손금도 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오, 얼굴상도 네. 변해요. 우리의 네. 얼굴상도 변하면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그러지 않습니까? 손금도 변한다. 우리의 얼굴상도 네. 변하고 이 네. 손금상도 네. 좋은 쪽으로 변하기도 하고 나쁜 아. 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 손금 네,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송충 자는 길쭉길쭉 네, 하잖아요. 네, 예. 네. 우리 그 김민숙 선생님의 네, 네. 손금은 약간 짭습니다. 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예. 예, 그걸 볼게요. 이제 저희가 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예. 저희 네, 중에 네. 대표로 네. 왜냐면은 한 우리가 분만, 네. 예. 모든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네, 네. 양보하겠습니다. 네. 김미숙 씨의 손금을 우리가 미리 찍어놨어요. 네. 자.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너무 이 손금을 보면은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와 어머. 너무 진하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되는 부분이요. 뚜렷뚜렷하네. 생명선이 일단 자, 너무 굵고 이 좋은데요. 생명선이 네. 복잡하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않고. 네. 그러면 그동안의 건강은 잘 유지를 해 고속도로네, 오셨다라는 고속도로. 예. 뜻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치유비책이 저한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예. 네. 만일 이 중간에 어느 부분이 끊어져 있다라든가 네. 방해선이 있다라든가 네. 아니면 뭐 여기에 마름모가 들어가 있다라든가 네. 삼각형이 붙어 있었다라면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못 드리겠죠. 네. 근데 건강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 이쪽 부분을 한번 네. 봐봐야 돼요. 네. 이쪽 부분이 시작 목이나 기관지 쪽입니다. 시작 부분. 예, 네. 목이나 기관지 쪽인데요. 음. 그 부분은 날씨가 조금 체질이 말이죠. 예, 아랫배가 차갑고 좀 냉한 체질을 가지고 계셔요. 네. 예. 오. 그러다 보니까 목이라든가 음. 예, 요 갑상선 네, 요 네, 부분들이 날씨의 변화가 오게 되면 음. 기침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보게 되면 건강 예. 부분이고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조금 들어가서 네. 벌써 갱년기를 다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무릎 네. 관절 네. 쪽, 예. 예,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감정선이요. 예. 예, 요 감정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네.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예, 요 부분에서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소화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화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예,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자리하고는 예, 심장 자리예요. 심장, 네. 부인과 아까 얘기하셨죠. 질환. 네. 예, 심장 자리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궁, 방광, 신장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게 네, 되면요. 네. 전체적으로 예, 정리를 예, 해주세요. 대체적으로 손이 짧고 굉장히 부지런한 손의 손금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선이 생명선이 예. 붓고 활처럼 이렇게 휘어진 탄탄한 선은 상당히 활동량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배도 활동량이 많은 분이세요. 예, 일단. 예, 네. 예. 그 다음에 네. 이런 네.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네. 예. 지금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잘 케어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네.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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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예. 네. 활동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미숙 씨의 손끝까지 네. 한번 네, 네. 지켜봤고요. 마지막으로 치유비책 하나 좀 전달해 주시죠, 네. 김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손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 뇌에 영향도 많이 주고 또 반대로 뇌가 활성화되면 이제 손을 아주 자유자재로 네, 움직일 네,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한 거 박수치기. 박수기 같은 거 좀 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 해병대 박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해병대 네. 박수 열심히 이렇게 그러니까 세게 박수 치는 많이 것 치고 자체가 자극을 줘라. 예, 자극을 네. 아주 많이 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약간 그 이런 오목한 부분들, 손 안쪽 이 수신부들이 자극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이 중국 영화의 당랑비권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새가 모이를 쪼듯이 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두들겨 두드려주고. 디테일을 어. 손등, 손바닥 네, 네, 이렇게 네, 네. 물개박수와 네. 열심히 네. 모이 쪼기 네. 네. 이런 그 네. 손의 자극법이 예. 건강에 도움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손이 중요하니까 손에 대해서 손금도 좀 이렇게 재미로 보고 네. 건강을 좀 유지하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